안녕하세요, 달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력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지난번 다이어리 소개 영상을 올리면서 연력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요. 재작년에는 성공하고 작년에는 실패했던 연력을 올해는 어떻게 재도전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방법은 꼭 연력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의 작은 한 칸을 채우는 방법이니 참고할 내용이 있다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연력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다른 다이어리에도 적은 내용을 또 한 번 적으려고 하니 실패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감정일기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어요. 그 방법은 간단한데요. 모든 기록을 마무리하고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루 동안 들었던 감정을 낙서하듯이 적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지나다 보면 여러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한 칸에 다 적어둬요. 물론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감정들만요. 예를 들면 행복하다, 신나다, 평화롭다, 막막하다, 속상하다 등으로요. 직장 생활만 생각해봐도 오전에는 출근 자체가 귀찮을 수도 있고 오후에는 진행하던 일이 잘 되어 뿌듯할 수도 있잖아요. 매일 수많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복합적으로 버무려져 있는 게 하루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하루하루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은 많을지라도 그 상황과 감정들이 모이면 온전히 다른 하루가 되는 거죠. 올해는 그 하루하루의 감정에 집중해보는 게 목표예요. 매일의 감정을 모아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꼈는지, 유독 감정이 다채로웠던 날은 무엇을 했던 날인지 나중에 제 다른 기록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저와 함께 매일의 감정에 집중해볼 분이 계실까요? 올해는 이 감정일기로 연력을 가득 채워 나와 함께하는 대화를 더 집중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매일에 집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반대로 연력을 써보고 싶은데 감정일기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력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루틴 체크리스트예요. 1년 동안 혹은 매달 꼭 지켜보고 싶은 루틴을 정해줘요. 이때 1년을 기준으로 세운다면 루틴은 5가지 이상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많은 루틴은 오히려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루틴은 매일 스쿼트 200개, 독서 10분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내가 정한 루틴이 지켜졌을 때마다 스티커나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1년 뒤 연력을 다시 보면 내가 지킨 루틴들로 채워진 형형색색의 연력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도전했던 방법인데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독서량도 늘릴 수 있었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루 동안 한 일 체크하기예요. 앞서 이야기한 루틴 체크리스트랑 뭐가 다르냐고요? 루틴 체크리스트는 새로운 습관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면 한 일 체크하기는 내가 보낸 하루를 기록하는 성격이 강해요. 예를 들어 SNS 업로드한 날, 친구를 만난 날, 여행, 문화생활을 한 것 등 나의 일정들을 실행 후에 표기해주는 거예요. 대신 기록하기 전에 어떤 일에 관해 체크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세워두면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연력에는 내가 지나온 1년의 발자취가 마치 자서전처럼 남을 거예요. 나만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이 기록도 추천드릴게요.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올해 본 전시나 영화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는지 남길 수 있거든요. 다음은 하루에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을 딱 하나씩만 적어두는 거예요. 좋았던 것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감정적으로 좋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무언가 새로 깨달았거나 배웠거나 발전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빴던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감정적으로 나빴던 것도 적을 수 있겠죠? 연력은 양보다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록 방법은 하루를 정리해보자 보다는 하나씩만 남겨보자는 의미가 강해서 기록의 허들이 낮게 느껴지고
매일 쓰는데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회고와 기록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하루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물론 데이터 수집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매일 적어둔 나빴던 점을 관찰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을 싫어하는지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기록을 연력이 아니라 블랙저널 데일리 리포트에 남기고 있는데 하루가 좋았다, 나빴다 이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계속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기록은 매달 다른 주제, 한 단어로 채우기예요. 연력인데 왜 달마다 잘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연력은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매일이라는 조각조각을 모아 연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연력은 뭔가 한 칸 한 칸을 잘 쓴다보다는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채운다가 일반적인 다이어리와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꾸준히를 해내기 위해서는 한 해를 한 달로 또 다시 쪼개는 거죠. 그런데 매달 다른 주제로 어떻게 매일 한 단어씩 채우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예를 들어 올해 목표가 단어 모으기라면 1월에는 감각 단어 모으기, 2월에는 행동 단어 모으기, 3월에는 상태 단어 모으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단어는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되고 그냥 하루를 보내면서 얻은 걸 채워줘도 좋아요. 매달 주제는 어떻게 골라? 그게 더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내가 올해 발전시키고 싶거나 공부하고 싶은 분야로 단어를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경제 공부나 언어 공부가 올해 목적이라면 그 기준을 매달 새롭게 세워주는 거죠. 경제를 부동산, 주식, ETF 등으로 세분화해 관련 단어나 정보를 매일 하나씩 공부하고 언어 공부라면 여행에서 쓸 수 있는 표현, 숫자와 관련된 표현, 형용사 등으로 주제를 나눠서 다양한 인풋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한 달로 쪼개서 매일 한 단어씩 채워간다면 올해 연말에는 정말 많은 단어가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추천한 5가지 방법 중에 기록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었나요? 혹은 듣다 보니 떠오르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그게 무엇이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도 많은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감정일기를 포함해 제가 소개한 기록 방법들은 꼭 연력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디선가 받았던 탁상 달력이 있다면 거기에 한 칸을 매일 채워줘도 좋고 지금 쓰고 있는 다이어리에 먼슬리 부분이 비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줘도 좋아요. 또 우리가 매일 쓰는 핸드폰 속에는 캘린더 어플이 있잖아요. 그 어플의 기록을 시작해봐도 좋을 거예요. 중요한 건 채우는 한 칸이 연력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에 있다는 거예요. 올해 저는 연말까지 감정일기로 연력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감정의 하루하루로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도 올해의 하루하루를 각자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기를 응원할게요. 연말까지 각자 어떤 기록을 매일 담았는지 나중에 또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